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네, 이번 컨텐츠는 요새 이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신탁 부동산 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그 신탁 부동산 보증금 사기 사건을 당했을 때 고소장 쓰는 사례, 그다음에 민사 사건 사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홀로 씨는 이제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예, 사는 건 매매는 아니고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기로 합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잘 볼 줄 모르는 평범한 그냥 그 일반 회사원이에요. 그 부동산 중개로 이제 안전하게 계약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 중개로 집주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평소와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회사에서 내용 증명이 하나 집으로 우편이 와요. 담보신탁계약, 담보신탁계약, 임대차 계약 관련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모르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보증금 못 준다. 그래서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효력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이 와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률사무소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이거 이제 소유권 보면 여기 소유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하고 계약했으니까 이거 이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밑에를 이렇게 딱 보니 수탁자가 이렇게 있고 자산신탁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원부. 이상하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여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말인가? 근데 이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신탁계약이기 때문에 신탁 원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는 이제 중개인을 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전한 줄만 알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 신탁 원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어디서 떼냐면 여기 이제 신탁 원부라고 돼 있고 번호 돼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하고 해서 이 등기소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기소에 가서. 그러니까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신탁 원부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신탁계약 그 임대차 관련 조항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임대차 계약 해지 뭐 임대인 명의 해서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이 사전 승낙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임대인도 잘 모르니까 신탁 계약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아직도 집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신탁 계약하는 이유는 그 돈 때문인데, 예. 그래서 거기에 신탁 등기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있던 소유자, 임대인은 더 이상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나홀로 씨는 이제 부동산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하고 이런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중개 보조인,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예, 제 나홀로 소송TV 채널 영상 보시면 이렇게 고소장 작성하는 영상도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고소 취지 작성하는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죄, 공모, 공동점검 또는 방조죄로 해가지고 중개에서는 아니 되는 대상 물건을 중개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에는 이제 피고소인들은 임차인인 고소인에게 뭐 등기부 등본상 신탁되어 있어 체결하려면 수탁자 동의를 득해야 하는데 요 동의도 이것도 이제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보증금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 임대보증금 1억 원, 중개수수료 40만 원, 합계 1억 40만 원을 편취했다. 이렇게 범죄사실 쓸 수 있습니다. 많이도 편취했네요.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의무를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나홀로 씨가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이제 고소장 접수받은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 피고소인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보증금하고 합의금 나홀로 씨한테 지급을 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가지고 이 고소 사건은 각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아, 너무 나쁜 놈이에요. 보증금 사기 관련해서 이게 임대차 사기 관련해 가지고 이 배상 명령 금액 1억 5천만 원 정도 된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형사 판결문인데요. 근데 다 이 공범입니다. 이거 피고인 이 4명이 이 배상 신청인 여기 임차인을 그냥 속여가지고 보증금 갖고 날라가지고 해서 2년 6개월, 이제 주범은 3년 6개월 청한 이제 형사 판결문도 있고요. 이것도 참고해 보실 수 있고,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형사 합의서는 제 이제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보시면 형사 합의서 처벌불원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합의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민사사건 사례로 신탁부동산 보증금 사기 민사사건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사건인데 2014년경에 임대보증금 반환 사건 판결이고요. 이제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집주인, 그 다음에 집주인을 대리한 대리인, 이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대리한 대리인, 그 다음에 중개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결 이유를 이제 보시면 집주인하고 대리인 표현대리 책임 해가지고 집주인은 자기는 몰랐다 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이 판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이런 판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하고 대리인 책임 인정 판결 이어서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에게 신탁 등기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이에 따른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하여 이렇겠죠. 소송촉진법에 대한 지금은 이제 12%죠. 옛날에는 이제 20%였습니다. 20%였다가 15%였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고요. 그래서 중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제대로 안 했으면 설명 의무가 있다. 설명을 제대로 안 했으니 중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고 이제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중개인과 이 공제계약 규정 공제규정 제19조 1항 가입회원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가 공제금을 청구한 경우 제2항에 의거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공동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 주문 보시면 이제 그 피고 땡땡은 공동에서 원고에게 2,500만 원 이제 보증금을 다 지급하라는 거고요. 지연이자하고 그다음에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 협회는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건데 이거는 법원에서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 판결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사건을 저희가 진행해 보니까 이게 임차에 있는 신탁 등기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신탁 등기 원부 읽어보고 이거 검토할 능력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네.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해서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고려 한메일넷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